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상당히 친중국적 행보를 보였던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게 공공의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데요. 이 중국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해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유성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는 25일 중국 학계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이 스타링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하드킬 무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이징 통신 및 추적기술연구소 연구진이 최근에 중국 현대국방기술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또 이 스타링크가 미군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고 중국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파괴할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응책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고 유성 네트워크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킬 기술은 물론이고 이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하드킬 기술을 조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죠. 이 해방군보도 지난 5월 5일 스타링크가 전면적으로 건설되면 전 세계의 전장 태세를 미국 쪽으로만 투명하게 만들고 미국이 전세를 장악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스타링크의 군사화 응용 야심과 야만적 확장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스타링크 위성이란 게 뭘까요?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구의 저궤도, 이걸 이제 LEO라고 그러는데요. 이 160km에서 1000km 정도까지의 통신 유성을 군지시켜가지고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사업을 위해서 2026년까지 지구 저궤도에 소형 유성 1만 2천 개를 쏘아 올릴 예정이고 2033년까지 4만 2천 개를 우주로 올려서 지구 전역을 감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00개 이상의 유성이 발사됐습니다. 이 유성이 저궤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유성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신호 손실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하고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 드론과 스텔스 전투기가 유성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현재보다 100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적국보다 한 발 앞서 판단하고 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스타링크 유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려면 중국이 스타링크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또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스타링크를 주목하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붕괴시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역이 사실상 이 정보 차단 상태가 돼가지고 군사작전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끊겼음에도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이 러시아의 침공 48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타링크 위성 키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지난 7일 이 머스크는 트위터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배송된 스타링크 단말기는 1만 5천 대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이용자는 15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머스크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스타링크 단말기하고 연결된 정찰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멀리 본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소위 이 통일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아무리 중국이 대만의 통신선을 차단해도 스타링크만 연결된다 그러면
대만군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스타링크와 미군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능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중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스타링크가 드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빅데이터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군사작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군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군보는 스타링크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의 민간 프로젝트지만 배후에는 깊은 미국 군부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주기술 연구기업인 오비탈 게이트웨이의 한 전문가도 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미국 우주 방위 산업의 핵심 축이라는 점이 전 세계에 확실히 부각됐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에 엄청난 경보음을 날린 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유성 수천 개가 중국 현지에 대한 감시용으로 투입된다든지 대만 지원을 위해서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우주산업은 이 미중의 양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죠. 드류 톰슨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 당국은 전쟁 국면에서 머스크의 스타링크 유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지켜봤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쟁용 유성의 위력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실질적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만리 방화벽으로 인터넷망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허가가 된 소스가 아니면 중국 내에서 통용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타링크 키트가 보편화된다면 중국의 만리 방화벽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인민 통치 자체가 완전히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스타링크 안테나 등이 포함된 키트를 구매하려면 $599, 그리고 월 서비스 비용은 $110 정도 됩니다. 스페이스X 측은 앞으로 이 스타링크 키트의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가격도 상당히 낮춰질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부들부들 떨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미사일로 스타링크 유성을 파괴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의 연구자들은 중국이 미사일로 유성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스타링크 유성보다 미사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돼서 저비용 고효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성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일부 부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레이저 등을 활용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 내에 스타링크 키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중국 내에 스타링크 전파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이 스타링크의 연관 검색어가 스파이 유성입니다. 자, 사실 중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스타링크 유성이 중국 내에 퍼지지 않도록 막는 거죠. 이 때문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접근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머스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 못할 비중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무기로 해가지고 중국 내 스타링크 키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타링크를 문제 삼아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테슬라 판매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이미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교통운수부, 왕신판 같은 이 5개 부처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테슬라 관계자를 소환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중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SNS에 테슬라에 달린 레이더, 카메라 정보가 유성을 통해서 미군 시스템으로 수집된다. 실내 카메라는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모두 빅데이터로 바꿔서 인공위성으로 쏘아올린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가 스타링크와 연결된다면 자율주행을 포함해가지고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점을 주목해서 또 우려해가지고
오는 7월 1일부터 특정 지역에서 테슬라 진입 금지 명령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게 되는 허베이성의 춘항다오시는 7월부터 8월까지 이 테슬라 차량의 관내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에 대해서 국가사모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현직 수뇌부가 비밀리에 만나는 베이다이어 회의와 관련된 이 보안 조치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압박은 테슬라 사업의 중국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2021년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138억 달러로 2020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중국에서 연달아 맞닥뜨린 여러 과제들은 엄청난 기류 변화라 그러면서 과거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머스크의 가전 구애를 펼쳤던 중국 정부가 돌아서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